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현상. 우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먼저 특징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사람은 유전 연구할 때 굉장히 좋지 못한 재료입니다. 재료라고 말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의 한 세대가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연구를 해야 할 때 여러 세대가 한 세대가 사람 같은 경우 20년에서 30년 정도를 보니까 20년에서 30년 정도라면 2세대, 3세대만 가도 거의 100년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3세대 가서 100년 돼 버리는데 그 안에 연구자 자신의 수명이 먼저 닿을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손의 수가 매우 적죠. 자손의 수가 기껏해봐야 1명, 2명, 요 정도, 내지는 뭐 3명, 4명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손의 수가 뭐 몇백, 몇천 이렇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질이 다양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유전자가 많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머리카락의 형태를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직모하고 곱슬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모도 있고 곱슬도 있고 반곱슬도 있고 뭐 조금 웨이브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형질이 너무 다양해서 특정하게 어떤 형질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유전 연구에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어떤 형질을 가진 어머니와 어떤 형질을 가진 아버지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싶은데,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사실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계도 조사. 이미 이제 결혼해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자손을 만들었었던 그 가족 전체의 구성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 쌍둥이 연구.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를 해서 어떤 유전적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연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통계조사,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다 확인한다거나 해서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핵형 분석이나 DNA 분석처럼 직접적으로 유전자나 어떤 사람이 가진 유전체 전반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상염색체 유전,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 말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 형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염색체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표현형의 분리비가 같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비가 같다는 건 아들한테도 같은 비율, 딸한테도 같은 비율. 예를 들어 아들한테서 1대1의 비율이 나왔다면 딸에게서도 1대1의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 요게 상염색체 유전, 남녀 관계없이 나타나는 유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전 현상은 크게 둘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인자 유전, 또 하나는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먼저 내용들을 좀 보시면,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단대림 유전, 복대림 유전 이렇게 나눠지고요. 다인자 유전에 대한 특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다인자 유전은 다인자 유전만 가지고 따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일인자 유전 얘기를 좀 해보면, 단일인자 유전은요, 단일인자,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그래서 어떤 인자, 팩터가 하나라는 뜻은 대립 유전자,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요. 같은 형질에 대해 하나씩 받은 대립 유전자가 한 쌍으로만 결정이 되어지는 유전 현상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1번 염색체를 하나 줬어요. 아빠도 1번 염색체를 하나 줬는데, 여기 지금 가로줄 그은 이 부분에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꺼풀 같은 경우에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 그러면 아빠가 쌍꺼풀 유전자 줄 수도 있고 또 아빠가 외꺼풀 유전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쪽에서도 쌍꺼풀 유전자 줄 수도 있고 외꺼풀 유전자 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쌍꺼풀, 외꺼풀, 쌍꺼풀, 외꺼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 한 쌍으로만 눈꺼풀을 결정하는 거.
이렇게 결정하는 거. 요걸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요게 지금 하나, 두 가지 형질밖에 없잖아요.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 그러니까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전자가 쌍꺼풀 유전자 또는 외꺼풀 유전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단대립 유전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단일인자 유전 중에 단대립 유전이라고 부르고 복대립 유전은 이렇게 한 쌍으로 결정을 할 건데 여기에 유전자를 한 쌍은 한 쌍인데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A랑 B랑 C랑 이렇게 세 가지 줄 수 있고요. 아빠도 A랑 B랑 C랑 이렇게 세 가지를 줄 수 있다면 어차피 한 쌍으로 결정을 하니까 무슨 유전이라고 부르는데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런데 이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보다 더 세 가지보다 많거나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혈액형 같은 경우에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 A형 유전자, B형 유전자, 그리고 C 대신에 O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O형 유전자 줄 수 있고요. 아빠 쪽에서도 A형, B형, O형 줄 수 있으니까 단일인자 유전, 한 쌍으로 결정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각각 세 가지 이상 유전 형질을 갖는 유전자를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리하자면 복대립 유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면 일단 단일인자 유전에 포함된다. 다시 얘기하면 한 쌍의 유전자 쌍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두 번째, 다인자 유전이요. 단일인자 유전을 했고 다인자 유전. 이제 유전인자가 여러 개다 이런 뜻이니까 대립 유전자 쌍이 두 쌍보다 이상, 두 쌍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1번 염색체가 가진 유전자와 2번 염색체가 가진 유전자, 요 두 유전자를 합쳐서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 또는 뭐 세 쌍이어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게 되는 것. 그걸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피부색 유전이나 털색 유전 이런 게 있는데 피부색이 희다, 검다 이렇게 두 개만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 단계의 색깔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환경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또 하나 뭐 키 이런 것들도 사람의 키 같은 경우도 다인자 유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막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좋은 유전자, 키가 다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영양 상태가 어떠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운동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키가 다 좋은 유전자 있지만 더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그 중간 값들을 나타내는 그런 유전 현상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의 성은 일단 어머니는 상염색체 44개랑 성염색체로 X염색체 2개를 갖지요. 아버지는 상염색체 44개랑 암수 공통으로 있는 상염색체 44개랑 성염색체 XY를 가져요. 그래서 이 성염색체 그림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긴 게 X염색체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Y염색체인데 그런데 이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할 때 얘를 반 잘라야죠. 얘를 반 자르면 22개의 상염색체가 2개로 될 거고 그리고 X염색체 2개를 자르니까 하나는 이쪽에 배열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쪽에서 만들어내는 난자, 생식세포에는 22 플러스 X짜리 모양만 생기게 되는 반면 아버지는 22 플러스 X도 잘라서 22 이렇게 됐는데 상염색체 22개의 성염색체가 XY니까 잘라보면 X를 가진 정자와 Y를 가진 Y정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어머니는 22 플러스 X 난자밖에 없고 아버지는 22 플러스 X정자와 22 플러스 Y정자가 있으니까 X정자가 만났으면 딸, XX니까 44 플러스 XX인 딸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Y정자가 만났으면
44 플러스 XY니까 아들이 만들어지죠.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의 결정은 남자가 한다, 여자가 한다. 다시 엄마가 한다, 아빠가 한다. 아빠가 자손의 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는 성염색체 유전이요. 성염색체 유전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개요만 얘기해 보면 성염색체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X염색체와 Y염색체. 그래서 X염색체에 대한 유전 현상과 Y염색체에 대한 유전 현상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X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은 정록생맹이나 혈우병, 그리고 이거 말고도 피부 얼룩증 이런 현상도 이런 유전 현상도 X유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Y유전의 대표적으로는 귓속털 과다증이라고 해서 귓속털 과다증, 귀 속에 있는 털이 밖으로 좀 삐져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을 얘기하는데 이제 Y염색체에 대한 유전은 특이하게도 누구에만 나타나는 거야? Y염색체를 가진 남자에게서만 나타난다. 남자에게서만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이라도 성별에 따라서 표현형의 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X염색체는 남자, 여자 둘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여자는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표현형의 분리비가 나중에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나중에 따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